일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쉬운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어려운 것만 자꾸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쉬운 걸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1번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기출문제만 다 기억하면 아무리 어려운 과목도 70점은 받습니다. 60점이면 합격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은 80점은 80%는 기출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아니고 얼마라고 했어요? 이 법 공인중개사법 300만 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받아야 결격 사유입니다. 금고 이상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 되면 가석방 기간, 즉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되죠. 자격 취소 3년, 등록 취소 3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자, 틀린 것입니다. 1번. 등록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 없으면 시장입니다. 등록관청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록증 X죠.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격증은 시도지사,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하죠. 뿌린 자가 거두리라. 처음에 등록증 줬던 사람이 재교부 해준다고요. 등록을 어디다 한다? 등록관청에. 그럼 등록증도 등록관청이 교부했겠죠? 재교부도 등록관청이 재교부합니다. 자격증은 시도지사 맞는데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재교부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통지받고 등록증 교부 전에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다. 개업공개사가 되는 시기가 뭔데? 등록을 한 자. 그래서 등록증 안 받고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닌데, 다만 보정 설정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는데 보정 설정을 안 했다면 임의적 등록 취소, 인장 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 정지 사유에는 해당되겠죠. 또 등록증 개시 업무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이중 등록하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취소해야 됩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죠. 옳은 것은 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고요. 자본금 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했는데 자본금 규정은 삭제될 예정이고요. 삭제 안 돼도 5천만 원 이상이죠. 그래서 2억이라는 말은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당신만을 사랑한다. 오직 중개업만을 영위한다. X 14조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 6가지는 해도 된다. 도배 이사업체 소개 해도 된다.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해도 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X입니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반수 이상이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답은 5번이네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고요.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반드시 소유권을 꼭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면적 제한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결격 사유에 대해서 옳은 것만으로 작지어진 것은 했는데 금고 이상 가석방 냈냐는 가석방 낸 날로부터가 아니라 가석방 플러스 자녀 형기, 즉 가석방 기간, 자녀 형기를 가석방 기간이라고 합니다. 가석방 기간, 즉 3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 됐으면 남은 자녀 형기 2년 더하기 3년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죠.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됩니다.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집행면제받고 3년 지나야 됩니다. 집행면제가 특별사면 법률변경 형의 시효 완성입니다.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법률 위반에도 결격사유 아니죠. 벌금은 제가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징역 가도 결격사유라고 했잖아요. 징역은 벌금만 2법이라고 2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사무소 1등록 1사무소 관할구역 안에만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할 수 있는데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시, 군, 구별로.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인데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했을 때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그 다음에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하다 했습니다. 6번 겸업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모든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1번이 답이네요. 옳습니다. 1번.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법인에게 허용된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부칙 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못하니까 X죠. X. 겸업해야 된다. 겸업할 수 있다. 겸업해야 된다. X. 도배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은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도배이사업체 소개할 수는 있는데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 했죠. 돈 내는 건 못한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주택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요거는 20호 미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30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주택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20호냐 30호냐 이게 논점이 된 적은 없습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양대행 못해요. 전부터. 여기서 분양대행이라는 것은 직접 그 수분양 그 1순위 2순위 선정하는 거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분양계약서 적는 거 이런 것까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소개만 해주고 그냥 소개만 받죠. MGM 그거는 해도 되고요. 원래대로 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30호 미만만 가능해요. 그 30호 미만이니까 20호 미만도 겸업할 수 없다 X잖아요. 할 수 있는 거죠. 30호 미만 3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7번입니다) 7번.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요. 이전 한 날로부터 사후 10일 이내에 사후 10일입니다. 사후 10일 이내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1번인데요. 이게 기출 문제인데 제가 국토부령 대통령령 나오면 그거 답 아니라고 했죠. 유일하게 이때까지 기출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국토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딱 요거 한 문제 나왔습니다. 지금 1번하고 3번하고 요거만 차이 나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대통령령인지 국토부령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이때까지 34번 시험 봐가지고 요거 한 문제 나왔다고요. 그 한 문제 보고 34년 동안 처음 나왔는데 이거 보고 또 계속 국토부령 대통령령 다 암기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나오면 그냥 틀리든지 그냥 그건 답이 아니라고 보면 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유일하게 여기에 기출문제 하나가 대통령령인지 국토부령인지 1번인지 3번인지 풀 수 있는 거는 이걸 알아야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부령이고요. 분사무소 설치 절차는 대통령령이고요.
가태료의 개별 기준은 대통령령이고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개별 기준은 국토부령이고요. 모든 서식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필요적기재사항,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대통령령입니다. 어쨌든 시험에 요건 딱 기출문제인데 한 번 출제됐다. 8번 요것도 기출문제입니다. 등록할 인장 7mm 이상 30mm 이내라고 했죠? 1번이 틀렸네요.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고요. 등록된 인장 사용해야 되고,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요. 소공은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개공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변경을 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변경 등록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수사보자,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실무교육 수료증,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거는 게시할 의무 없습니다. 근데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해 놓은 데 많아요. 게시했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거는 아니죠. 할 의무가 없을 뿐입니다. 10번입니다. 성명과 사무소 명칭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인데 사용할 수 있다. X고요. 그 다음에 토지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객 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유사명칭 사용할 수 있다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명칭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간판 실명제인데 간판에 성명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매물 올리면, 미끼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분사무소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에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책임자 성명 맞습니다. 분사무소 간판 달아놓는데 본사 사장 이름 적어놓을 필요 없잖아요. 책임자 성명 표기해야 된다. 간판 철거했음에도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는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다. 자, 인터넷 표시 광고 틀린 것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거고요.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보고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수시 모니터링이 15일이죠.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다. 여러분들이 이게 3번, 1번 이거 좀 저번 주까지는 제가 이거 체크를 안 하고 강의한 게 많았어요, 사실. 그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 답이 뭔지 명확하게 답을 체크 안 해주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동그라미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해주라고. 저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말하세요. 저한테. 제가 맨날 일찍 한 30분 전에는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금방 그날 말한 거는 알아들어요, 제가. 근데 한 일주일 전에 말한 거는 지금 자꾸 금치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말이 입에서 나와요, 모르고 어느 순간에. 자, 12번이 가장 중요하네. 올해 개정된 거. 4월 18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서 더하기 2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걸로 바뀌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의 5배수를 초과하면 안 된다. 개공 플러스 소공 곱하기 5배수 초과할 수 없다. 사장 혼자 있으면 5명 이하 고용해야 되고요. 사장 있고 소공 1명 있으면 10명 이하 고용해야 되죠. 개인중개업소는 여기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되고요. 초과 고용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 필요적 취소.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했죠. 초과해서 고용하면.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이건 제가 옛날부터 그 학회 논문 발표하고 할 때 토론 참석하고 하면서 이걸 주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는데 앞으로는 이제 개업공개사가 아예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지금 아직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체결하려는 의뢰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을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열람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나면 동의 없이도 가능해요. 근데 이미 계약 체결했는데 동의 없이 한들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실효성이. 그럼 계약서에다가 특약으로 만약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으면 계약 무효로 하고 받은 계약금 다 돌려주고 이런 걸 또 적어야 되겠죠. 그 특약도. 그렇게 적었다 하더라도 또 배째라고 하면 또 소송해야 되고 피곤하기는 해요. 어쨌든 미리 보면 좋은데 미리 하려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는 이미 계약 체결했는데 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저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요거 12번이 개정된 내용이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점수 안 나오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어요. 길다면 굉장히 길죠. 6개월이.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는 한 희망이 있다고 했어요. 저도 금세 잊어버려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고 내가 죽었으면 이런 꼴을 안 볼 텐데 그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그냥 위로를 하고 넘어가요. 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